물리적 폭력, 구조적 폭력, 언어적 폭력 등 폭력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물리적 폭력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신림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한 달도 안 돼서 서현역 칼부림 사건, 대전 칼부림 사건, 칼부림 예고 등 각지에서 모방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에서는 사건 발생 위험 지역에 경찰을 배치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에서는 총기로 사람을 해치는 사건이 늘어나 매년 많은 피해를 겪고 있지만 총기 소지 허용 국가인 만큼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하나의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은 지난 5일 저녁 일리노이 주 시카고 북서부 포티지 파크 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세라비 메디나라는 올해 8살이 된 아동으로 해당 아동은 집 앞 골목길 한 켠에 모여 서 있는 이웃들 사이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 저층 아파트에서 사는 한 남성이 나타나 무리에게 다가와 너무 시끄럽다고 말하며 메디나를 향해 갑자기 총을 발포하였는데요. 메디나의 아버지는 용의자 남성에게 달려가 몸싸움을 벌였고 이때 또 한 번 총이 발사되어 용의자는 왼쪽 눈 위 열상을 입었습니다. 메디나는 머리에 총상을 입고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사망 판정이 내려졌는데요. 경찰은 7일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의자는 43세 마이클 굿먼으로 목격자에 의하면 남성은 킥보드가 노면을 활주할 때 나는 소리에 화가 난 것으로 보이며 그는 종종 길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시끄럽다며 소리를 지르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지난 주말에만 27명이 총에 맞아 7명이 숨졌으며 올해 발생한 총기 사고는 1874건으로 360명이 목숨을 잃고 피해자 가운데 12세 이하 어린이 사망자는 6명, 부상자는 12명, 청소년 사망자는 36명, 부상자는 188명으로 집계되어 더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인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남성과 메리나의 가족 모두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본인들 댓글 반응 함께 보시죠. 역시 근본은 총기 소지 사회가 문제라고 생각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총을 꺼내 쏘잖아. 일본도 칼 꺼내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드물지. 9살 여자라면 상냥하게 주의하면 될 텐데 희생된 아이가 안쓰럽다.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건 세계 공통인 것 같네요. 이 범인의 분노 자체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시끄러운 거 싫거든요. 아마 이날이 처음이 아니겠죠. 이전에도 주의하거나 하는 복선은 있었을 거예요. 명복을 빌어요. 소음은 폭력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와 달리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주택 근처에서는 일정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의자는 원래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리에 대한 노이로제로 이번 일이 트리거가 되어버린 불행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총을 쏴대는 건 논외지만 소음으로 정신을 갉아먹을 수 있어. 예전에 살던 아파트 근처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택근무할 때 정말 미칠 것 같았어. 다행히 몇 달 만에 정근 가서 살았지. 처음 며칠은 아이 목소리 때문에 오히려 건강해질 수 있었는데 뭐 확실히 근처에서 심야에 끝없이 스케이트보드 기술 연습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나도 화가 난 적은 있다. 단 한 번이라면 괜찮지만 부정기적으로 소리를 울리면 다음엔 또 언제 울리나 하고 신경이 쓰여 정신을 병들게 하는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를 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시끄럽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주의 주거나 하면 좋았을 텐데요. 앞으로 킥보드 만들 때 어린이용을 비롯한 각 제조사는 소음 수준을 낮추도록 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네요. 이 남자는 총이 없었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 칼을 머리에 들이댔을 테니 총이 무슨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다. 아무튼 아버지의 멘탈이 걱정된다. 딸을 지켜내지 못한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확실히 킥보드 소리 시끄러워요. 하지만 시끄럽기 때문에 주의 환기가 되어 후방으로부터의 접근도 눈치챌 수 있죠. 이번 일은 논외더라도 킥보드에서 시끄러운 소음을 내는 건 아이가 있다는 걸 인지하여 사고로부터 예방이 된다는 거죠. 가해자의 심리 상태 등 감정 결과를 고려해봐야 될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리는 눈에 보이는 경계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감각에 빠진다. 소리는 항상 상대방에게 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총으로 쏠 것? 얘는 총 없어도 때리지 않았나? 우리 동네도 스케이트보드 소리가 시끄러워서 밤 늦게까지 경찰이 자주 왔었어. 지금은 스케이트보드가 전면 금지되어서 평온해졌어. 용의자를 너무 강하게 처벌해서는 안 돼. 가장 나쁜 건 아이를 혼내지 못한 부모야. 소음 문제로 인해
살인사건까지 벌어져 한 아이의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메디나의 가족이 총기 참극을 당한 것은 처음이 아니며 메디나의 어머니도 2018년 총에 맞아 숨졌다고 전해져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소음 문제로 불만이 있더라도 살인을 행한 것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용의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진심으로 반성하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